자, 170페이지거든? 자,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게 이거였었지, 그치? 네. 저거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예. 그치? A 값에 따라서 일단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치?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 네. 맞아요? A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좁아진다, 넓어진다? 폭이 좁아진다. 그치? 좁아진다고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진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우리 이차함수의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이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네. 그치?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 꼭지점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에 의해서 저 이차함수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용어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차함수는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어떤 모양이다? 대칭인 모양이에요. 대칭인 모양.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대칭 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치?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대칭 축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y축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은 얘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치? 자, 축의 방정식은 잘 생각해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서 저 축의 위치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x는 0이면 y축, x는 1이면 저 x축 위에 있는 1의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축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배울 건 뭐냐면은 이거거든. 자, 여기에다가 상수가 하나 더해진 거야. 자, Q 저렇게 쓰면 알아보겠지? 네. 이게 작년에 수업할 때 이렇게 쓰면 애들이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Q자를 이렇게 썼거든? 근데 이게 9랑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저렇게 안 쓰는데, 아무튼 Q가 이제 저거예요. 그럼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Q는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걸까? 어떻게 한 걸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자, Q가 더해지면 잘 생각을 해봐봐. AX제곱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이제 Q를 더한 거잖아. 그럼 Y좌표가 다 저거에 비해서 Q씩 올라가거나 Q가 음수라면 내려가지 않을까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Q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평행 이동이란 말 뭔지 알겠니? 네. 평행 이동.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텐데, 평행 이동은 좌표 평면상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x 방향 평행 이동, y 방향 평행 이동. 오케이? 그래서 x, y.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약간 일반적인 글을 쓸 때도 이런 좌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 다 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x 방향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y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y 방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인데, 만약에 q가 플러스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고, q가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는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y는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기준이 되는 지점이 꼭지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0,2. 그렇죠? 좌표라고 하면은 반드시 순서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0,2가 되고, 나머지 모양은 y는 x제곱하고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y는 x제곱이 만약에 있었다. y는 x제곱이 여기 있었다. 그럼 여기에는 모든 점들이 다 이만큼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 해볼게.
자, 이런 그래프 뭐 있을 수 있겠지? 자,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좀 옆으로 넓은 이런 이제 그래프였을 거야. 자, 근데 뒤에 q 값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4씩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리면 되는 거죠. 4씩 다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폭은 변하지 않는데 위치만 4씩 다 내리면 돼요. 자, 해서 요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이게 끝이거든? 이게 끝이야. 그래서 뒤에 상수가 붙은 거는 위아래로 평행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설명이 쫙 돼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원리 확인하기는 여기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핵심 문제 익히기 4개가 있지, 그치? 자, 요 4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시작합시다. 확인 문제요? 아니요. 핵심 문제 그 주황색 문제들 1번, 2번, 3번, 4번. 자, 이제 175페이지를 볼게요. 최대한 빨리 나와서 주말 숙제를 좀 많이. 자, 175페이지에, 근데 좀 할만해, 아직은. 여기에 y는 이제, 이것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아까 우리가 y축 방향 평행 이동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이제 그 순서 학상 뭐겠어요? x축 방향 평행 이동이야. x축 방향 평행 이동인데, 자, 너네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기본 꼴 자체가 x-p예요. x-p입니다. x 플러스 p가 아니라. 왜 마이너스 p냐면은 요런 식이 생겼을 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냐면은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자, 일단 왜 그런지 내가 설명 안 했거든? 설명 안 했는데 결론은 저거야. x-p로 들어가야지만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적용부터 한번 해볼게. y는, 자, 좀 헷갈리게 좀 해볼게요.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왔어. 자, 그럼 일단 기본 그래프는 2x제곱이라는 거는 이해돼요? y는 2x제곱. 네. 그걸 갖다 봐봐. ax제곱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y는 2x제곱을 어떻게 한 거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요. 네. 왜냐하면 얘가 기본 공식 자체가 x-p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래서 여기 p 값에 해당되는 게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내가 아직 이해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잘. 일단은 그냥 공식은 저렇게 돼요. 공식은 저렇게 돼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서 이해보다는 먼저 적용부터 먼저 해보고서 그 다음에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자, 2x제곱이면 약간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겠지? 그치? 폭이 좀 좁을 테니까. 자, 근데 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평행 이동된 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돼요? 네.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 여기 되겠죠. 그치? 맞아요? 자, 좌표를 얘기하면 마이너스 1,0인데 그냥 우리 약식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런가? 네. 축 위에다가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게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가 바로 저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하나 더 해볼게.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처음에. 네.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거였을 거야. 자, 그 다음에 p 값에 해당되는 게 7이니까 저 그래프는 x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7만. 7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쯤 생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7. 좌표를 얘기하라? 그럼 7,0.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게 x방향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방법은 이해되나? 네. 그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지우고. 완벽하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아까 우리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2x제곱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로 1만큼 올린 거야. 근데 요 2를 있잖아. 요쪽으로 살짝 이항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y는 2x제곱에서 y가 있던 자리에 y-1이 들어가잖아? 자, 요게 상수가 더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y라는 변수 대신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y 대신에 y-1이 들어가면 이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의미해요. 응?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본식 자체가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자, 이걸 좀 더 이론화하면 y는 fx라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어. 자, fx 나오면 애들 어려워하지. 근데 어떤 식이야 그냥. x에 관한 어떤 함수 식이야. 자, y는 fx에서 y-b는 fx로 식을 바꾸잖아. 그럼 이거는 전부 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b만큼 y 방향으로 평행 이동만 해주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럼 이 원리를 x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하면 y는 fx였던 거에다가 x 대신에 x-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로 바뀌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합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둬야 돼. 자, 원래 있었던 식에 x 대신에 x-a로 대체되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식으로 바뀌고요.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y-b로 식이 바뀌면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모든 그래프에서 다 적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함수 엄청 많이 배운다는 거 얘기 많이 들었지? 자, 그 모든 함수들이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x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x-a가 들어갔다. 아, x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y-b가 들어갔다. 아, 이건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이론만 알면 너네들이 모르는 함수식이 나와도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모르는 함수를 내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몇 차 함수냐?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거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1이고 이렇게 생겼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이론을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거야. 자,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y-1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식으로 바꿨어. 자, 지금 어떻게 바꾼 거냐면은 y가 있던 자리에 y-1을 넣었지. x가 있던 자리에는 x 대신에 다 뭘 넣었어요? 자, 봐봐.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고 x-1이 x로 바뀌었고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로 바뀌었어. 그럼 원래 x가 있던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 아니냐? 네. 그거 이해돼요? 네.
요 x가 있던 자리에 전부 x 플러스 1로 대체를 하면 딱 이 식이 나와요. 네. 자, 그럼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평행이동했다는 뜻이냐면은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적용되는 것만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서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 이렇게 옮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아니지?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마치 얘가 x축, 얘가 y축인 것처럼 얘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 이렇게 다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어려운 그래프를 얘기를 한 거거든.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이 이론은 다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자,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니까 x방향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거를 거기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 여기도 딱 네 문제 나와 있지? 그쵸? 그래서 177에서 178에 거기에 핵심 문제 익히기 네 문제를 자, 지금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x-3의 제곱의 그래프를 아까 그린 거지. 그치? x-3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제 다 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대칭축이 x는 3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칭축을 가져요.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문제에서 이제 많이 쓴단 말이야.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부분은 x가 3보다 작을 때 2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저 말이 이해가 되냐는 얘기야. 자, 여기가 x는 3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요런 개념을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볼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이 x는 3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좌표 평면은 여기 평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x 좌표가 전부 다 3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x 좌표가 전부 3보다 큰 부분이지.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가 3보다 작은 쪽에선 봐봐. x 값이 증가할 때 x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진행되려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y 값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x가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x는 증가할 때 이 함수에서의 y좌표는 계속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x가 3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x가 증가할 때 y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같이 따라서 똑같이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해야지 거기 177페이지 2번에 5번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인데 처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싶거든. 그래서 아까 그 2번에 5번은 그래프가 원래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 근데 3의 5번을 보면, 2의 5번을 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부분은 얘 기준으로 이쪽 아니냐? 맞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x가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5번이. 자, 요 표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어려운 문제는 없었나?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갑시다. 아, 이거는 근데 얘들아 한 큐에 하는 게 맞아. 아, 그 4단원까지는 한 큐에 해야 돼요. 이게 다 한 통 속이거든?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 그치. 180페이지. 오늘 금요일 날 수업이 매우 알찬데? 자, 이거는 그냥 딱 봐도 X방향, Y방향 평행이동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치. 근데 사실은 이제 단계적으로 하려고 내가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설명을 했고, 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저거 하나만 알면 돼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 뭐, 2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P가 2고 Q가 0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거, 이런 그래프는 뭐야? P가 0이고 Q는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말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X방향, Y방향 평행이동을 다 시킨 거지. 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이거 말을 많이 써야 돼서 좀 힘들어요.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다. 이동을 한 그래프이다. 마음이 급해서 글씨가 막 저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웠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 X방향 평행이동, Y방향 평행이동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치? 원래 그래프는 이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였을 텐데, 자, 먼저 X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Y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해서 이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Q가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저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함수는 꼭지점이 0,0였을 거 아니야? 근데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점의 좌표 자체가 P, Q로 바뀌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생긴 이차함수식이 나오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뭐다? P, Q다. 이렇게 그냥 바로 알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몇 개를 연습을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그래서 꼭이라고만 쓸게. 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1이니까 양수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찍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얘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이게 아닌데 마이너스 1을 너무 아래로 안 내렸지. 마이너스 1 콤마 한 이쯤은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만 파악하면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근데 저렇게 이차함수식이 예쁘게 안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통.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무용지물 아니냐? 그런데 얘를 잘 바꾸면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잘 바꾸면 저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봐봐. 자, 저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x로 표현되어 있는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그치? 우리 완전 제곱식 하는 거 배웠죠, 그쵸? 예. 완전 제곱식을 배웠어. 근데 완전 제곱식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는 솔직히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상수항은 놔두고요. 2차항 계수로 묶어내는 거야. 1차항까지만 이렇게. 이해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2차항 계수로 묶어내면 요걸로 시작되는 완전 제곱식은 좀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자, x제곱 플러스 2x로 시작되는 완전 제곱식은 뒤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지. 네. 맞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플러스 2x 하고서 여기다가 1을 하나 그냥 만들어 주는 거야. 네. 그리고서 1을 내가 없던 걸 넣었네. 다시 빼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뒤에 플러스 1은 그대로 쓰면 일단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넣은 거는 괄호 안에다 집어넣고요. 다시 뺀 거는 앞에 개수랑 곱해서 바깥으로 빼는 거야. 식을 보면 아마 이해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고, 자, 얘랑 곱해진 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네. 식 이해돼요? 예. 자, 그러면 아, 됐다.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얘만 더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이렇게 생긴 꼴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자, 이게 이름이 있어. 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걸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 일반형과 표준형이란 말은 2차 함수 말고도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등장하거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또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용어가 안 나와요. 일반형, 표준형 이런 말이 안 나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또 아마 배워보면 알겠지만 다 쓸 거예요, 이 말을. 자,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를 잘 파악하려면 일반형이 유리하겠냐, 표준형이 유리하겠냐? 표준형이죠. 무조건 표준형이에요. 왜냐하면 일반형식은 이거는 뭐, 자, 2차항 계수가 2니까 뭐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 정도만 알고 위치는 전혀 모르거든, 저렇게 놓으면은. 네. 근데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꼭지점 좌표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아, 이거 뒤에 나와. 아직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닌데 내가 지금 미리 그냥 얘기를 한 거거든. 뒤에 이제 요 단어는 딱 저 표준형 형태로만 된 것만 가지고서 연습을 하고요. 뒤에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가 나와요.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이 된 거를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조금 어려운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문제가 6개예요. 6개인데 아까 푸는 속도로 봐서는 우리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185페이지까지의 핵심 문제 익히기를 한번 해봅시다.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세요.